매년 매출이 막 20%씩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엄청나죠. 심지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점유율까지 가졌다면 이쯤 되면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아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 그중에서도 SaaS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폭락장에서 끝없는 위기를 보시나요? 아니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보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괴리감의 밑바닥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공포는 단순한 그 1차원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구조적인 패닉이거든요. 네, 진짜 공포 그 자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재 8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aS 전문 사모펀드 토마브라보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이 생태계 내부를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들은 지금의 매도세를 두고 단순히 주가가 싸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매수 기회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와, 세대를 뛰어넘는 매수 기회라.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수많은 엘리트 투자자들이 모인 시장이 바보도 아니고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현재 SAS 기업들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반대 방향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 괴리감이 진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 속한 SAS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다른 타 산업군 기업들보다 매출 성장률이 무려 3배나 높아요. 3배요? 잠깐만요. 3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산업 특유의 압도적인 총 마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산업 전체가 연평균 약 20%의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약간 식당으로 치면 문 밖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익도 엄청나게 남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그 식당이 곧 망할 거라고 당장 헐값에 넘기라고 평가하는 꼴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아니 펀더멘탈이 이렇게 탄탄한데 대체 무엇이 월스트리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심어준 건가요? 그 거대한 공포의 진원지는 바로 그 AI로 인한 파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역시 AI군요. 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너무 급격히 발전하니까 기존의 비싼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이 하던 수많은 업무를 AI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릴 거다.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솔직히 그 두려움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요즘 고도화된 AI 모델들 써보면 복잡한 코딩도 순식간에 짜주고 얽혀있던 업무 프로세스도 프롬프트 몇 줄이면 척척 자동화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똑똑해졌죠. 그러니까 굳이 매달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기존 SaaS 플랫폼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 같아요. 기존 기업들의 해자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토마브라보 역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선을 긋는군요. 네, 기술적 장벽이 낮고 단순한 유틸리티 기능만 제공하던 곳들은 분명 AI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챗봇이랑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즉 자율형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네, 이 파괴적인 혁신의 시대에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화려한 AI 모델이나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승패를 가르는 진짜 무기는 바로 깊은 도메인 전문성입니다. 깊은 도메인 전문성이라 결국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생태계를 밑바닥까지 얼마나 꿰뚫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방패 역할을 하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뛰어난 AI 기술력 그 자체보다 도메인 전문성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AI 모델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범용화되고 평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픈소스 진영 발전 속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모델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좋더라고요. 실제 기업 환경에 투입돼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 고품질의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고객사 내부의 복잡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수십 년 동안 특정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의 결제선이나 재무 흐름, 직원 평가 같은 가장 민감하고 독점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온 기존 사스 강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네. 이들은 AI의 위협을 받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쥐고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 위에 범용 AI 엔진을 결합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I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에게 먹일 가장 좋은 데이터와 업무 맥락을 가진 회사가 미래 시장을 독식한다, 이 논리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엔진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엔진에 주입할 최고급 연료인 데이터랑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트랙인 워크플로우를 독점하고 있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뜻이군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 메커니즘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서 검증해보죠. 이 깊은 도메인 전문성을 가장 공격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는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해부해 볼 기업은 기업 내부 인프라의 혈관을 완벽하게 장악한 서비스나우입니다. 아, 서비스나우 많이 들어봤죠. 이 회사의 진화 과정을 보면 도메인 전문성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서비스나우는 초창기에 사내 IT 부서의 헬프데스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애나 시스템 지원 요청을 처리하는 티켓팅 시스템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IT 민원 처리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압도적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술을 무기 삼아서 인사관리나 재무, 고객 서비스 영역까지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한 부서의 필수 도구로 슬며시 들어와서는 결국 기업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신경망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시스템이 이 정도로 서비스나우랑 깊게 결합되어 있다면 아무리 더 싼 AI 툴이 나온다고 해도 그 전환 비용이 너무 커서 시스템 갈아타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어요. 네, 문자 그대로 고객의 업무 생태계랑 한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서비스나우는 다가올 에이전틱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미 생성형 AI 제품인 나우 어시스트를 현장에 투입했고요. 최근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플랫폼인 컨트롤 타워를 선보였습니다. 컨트롤 타워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지휘 통제라는 개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기업 환경에는 HR 에이전트, IT 에이전트, 재무 에이전트 등 수많은 전문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게 될 텐데요. 네, 각자 맡은 부서의 일을 하는 AI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판 자체를 서비스나우가 깔겠다는 야심찬 비전인 겁니다. 와, 수백 개의 똑똑한 AI 직원들을 관리하는 최고 경영자 AI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비즈니스 모델도 탄탄하고 미래 대비도 철저한데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아까 펀더멘털이랑 밸류에이션 괴리가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비스나우는 현재 이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20%대의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매도세에 휩쓸려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어느 정도로 떨어졌나요? 그 결과 현재 선행 P는 25배 수준, 선행 PS는 7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20%씩 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 인프라를 지배하는 독점적 플랫폼치고는 확실한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내부 인프라의 강자를 살펴봤으니 이번엔 자연스럽게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죠. 기업이 아무리 내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닦아놔도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최전선은 고객과의 접점이잖아요. 그럼요. 고객이 제일 중요하죠. 외부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CRM, 그러니까 고객관계 관리 생태계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나요? 고객 데이터의 바다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 세일즈포스를 빼놓고 도메인 전문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아, 역시 세일즈포스.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성향, 불만 접수 내역 등 고객 관계 전반에 걸쳐서 세일즈포스만큼 방대하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 압도적이죠. 하지만 세일즈포스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거대한 창고에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집중하는 건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인 데이터 사일로를 타파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사일러요?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고객 지원 부서가 각자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데이터가 갈라파고스처럼 단절되는 현상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마케팅팀에서는 VIP로 분류된 고객이 CS팀 시스템에서는 어제 가입한 신규 회원으로 뜨는 시기니까요. 만약 이런 파편화되고 충돌하는 데이터를 에이젠틱 AI한테 그대로 던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기참사가 일어납니다.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환불 처리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 부서랑 영업 부서 시스템의 고객 식별 코드가 다르면 AI는 혼란에 빠져버리거든요. 작동을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엉뚱한 사람한테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죠.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데이터 3성공입니다. 데이터 삼성공이요? 네, 기존에는 타사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분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세일즈포스 서버로 일일이 복사해서 옮겨와야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 3성공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안 옮기고 어떻게 쓰죠? 마치 파이프관을 연결하듯이 원격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이동에 소모되는 막대한 시간과 스토리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없애버린 혁신이죠. 데이터를 무식하게 옮겨 담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통로만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뽑아 쓴다. 이거 엄청난 효율이네요. 대단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 즉 외부에서 긁어모은 데이터 자체가 형식이 뒤죽박죽이거나 노이즈가 섞여 있는 이른바 지저분한 데이터 문제는 어떻게 통제하나요? 파이프에 뚫어놔도 흙탕물이 들어오면 AI가 고장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바로 세일즈포스의 인포메티카 인수합병입니다. 아, 인포메티카요. 기업들이 수집하는 수많은 외부 데이터는 날짜 표기법조차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인포메티카의 마스터 데이터 관리 기술은 일종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정수기 필터요? 네, 이 지저분하고 꼬여있는 흙탕물 데이터를 AI가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로 깨끗하게 세탁하고 표준화해주는 거죠. 세일즈포스가 그리는 거대한 밑그림이 이제 명확히 보이네요. 결국 다가올 전쟁은 AI 에이전트가 먹어치울 데이터의 수질 관리였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자율형 AI 모델을 도입해도 주입되는 데이터가 쓰레기면 결과물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네요. 입력되는 데이터의 질이 AI 에이전트의 지능적 한계를 결정한다. 이것이 세일즈포스가 최근 에이전트 포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율형 AI 생태계 패권을 쥐겠다고 자신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확실한 무기를 가졌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방어막과 무기를 갖추고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임에도 세일즈포스 역시 주가 폭락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어요. 세일즈포스도요. 얼마나 떨어졌나요? 현재 선행 PE는 겨우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글로벌 독점 플랫폼 기업이 14배의 PE에 거래된다는 건 시장이 현재 얼마나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글로벌 1위 CRM 플랫폼이 P 14배라니 진짜 이성을 잃은 품의 현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네요. 내부 인프라랑 외부 고객 데이터를 살펴봤으니 여기서 논의 방향을 조금 더 날카롭게 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AI에 대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공포는 결국 일자리 탈취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대체한다는 두려움. AI가 인간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대체한다면 가장 최전선에서 타격을 받는 건 인사관리, 즉 HR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닐까요? 이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인 워크데이가 처한 딜레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워크데이요? 네, 워크데이는 포춘 500대 기업 대다수의 인사고과 급여 결제, 채용 프로세스 등 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핵심 재무 및 HR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업입니다. 도메인 전문성으로 따지면 거기도 최고죠. 타일 취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강력한 HR과의 결속력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은 주식이 되었습니다. 아,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SaaS 기업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보세요. 네네.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직원 수, 이른바 시트 기반으로 과금을 하잖아요. 만약 고객사들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업무를 대거 자동화하고 신규 채용을 멈추거나 인력을 감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줄겠죠. 워크데이 계정을 부여받을 실제 인간 유저 수가 줄어들 테고 이는 곧 워크데이 매출이 구조적으로 깎여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워크데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붕괴되는 치명적인 리스크 아닌가요? 네, 직원이 줄어들면 시트 수가 줄어들고 결국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이 완벽해 보이는 3단 논법의 공포 때문에 워크데이 주가는 올해 들어 무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40%나요? 와, 엄청나네요.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죠. 선행 PE는 고작 12배까지 떨어졌고 선행 PS는 3배 수준을 맴돌고 있어요. 완전히 바닥이네요. 시장은 사실상 워크데이의 미래 성장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현실은 시장의 비관론이랑 완전히 엇나갑니다. 실적은 괜찮은가 보죠. 워크데이는 여전히 10%대 초반에 탄탄한 매출 성장을 찍어내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대책이 있나요? 자신들이 쥐고 있는 방대한 HR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용 에이전트나 복잡한 서류를 분석하는 계약지능 에이전트 같은 AI 솔루션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오히려 AI 트렌드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죠. 자체 AI 툴을 개발해서 기능을 고도화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했던 그 근본적인 모순, 즉 인간 유저의 감소에 따른 과금 계정 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매출 타격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머릿수대로 돈을 받는 구조라면 성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SAS 산업의 구조적이고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즉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요? SAS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들은 시장의 우려를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들은 머릿수 기반의 과금 모델이 AI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발빠르게 과금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받겠다는 거죠?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직원 수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AI를 얼마나 구동했는지 따지는 사용량 기반 혹은 AI가 만들어낸 실제 가치에 따라 돈을 내는 결과 기반 모델로 진화할 겁니다. 결과 기반 과금이라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들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과거에는 인사 담당자 10명이 각각 워크데이 계정을 하나씩 부여받고 10명분의 요금을 냈습니다. 네, 전통적인 시트 기반 모델이죠. 그런데 AI 채용 에이전트가 도입되면서 단순 반복 서류 작업을 쳐내게 되고 그 결과 인사 담당자가 3명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볼게요. 7명이 줄었네요. 워크데이는 이제 사라진 7명분의 계정 구독료를 잃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AI 에이전트가 처리한 이력서 필터링 건수, 실제로 성사된 채용 건수, 혹은 그로 인해 기업이 절감한 막대한 업무 시간이라든 명확한 결과물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 결과물에 대한 청구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AI 덕분에 엄청난 인건비를 아끼고 채용 효율을 높였으니 이 결과 기반의 요금을 기꺼이 오히려 기준 10명분의 요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논리죠. 와, 완전히 새로운 수익 창출의 공식을 써내려가는 거군요. 계정 수가 줄어드는 만큼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폭발적인 업무량과 그 가치에 비례해서 돈을 빨아들인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사의 인간 직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사스 기업한테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겠네요. 오히려 지치지 않는 AI가 밤낮 없이 일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쏟아내면 매출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토마 브라보가 이 시장을 세대를 뛰어넘는 메소기회라고 부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네네. 시장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면 소프트웨어의 유저가 사라질 것이라는 1차원적인 공포에 매몰돼서 PE 12배, 14배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초우량 독점 기업들을 투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방대한 도메인 데이터와 상황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가장 높은 곳에서 타고 오를 준비를 마친 거죠. 와, 오늘 이 밀도 높은 탐구가 여러분의 투자 시야나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맹목적인 패닉 세닝에 휩쓸려 겉모습만 보고 헐값에 매물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독점적 데이터와 업무 밀착도를 꿰뚫어보고 역사적인 기회를 거머쥘 것인가. 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그 선택은 온전히 이 본질을 이해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업 환경을 바꾸는지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형 AI가 극한으로 진화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미래의 사스 플랫폼 주 사용자가 더 이상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름 돋는데요? 유저가 기계라는 거네요? 맞아요.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우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화려한 색감의 대시보드나 직관적인 UI 버튼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기계와 기계가 0과 1의 코드로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설계된 인간의 인터페이스가 완벽하게 사라진 기계들만의 세상.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이 기계들의 대화 프로토콜을 장악하고 진정한 통제권을 쥐게 될 존재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조용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